그래서 여러분 그 5페이지 한번 펴보도록 합니다. 5페이지. 그래서 이제 총론 파트를 좀 볼 건데요. 오늘 이제 첫 강의는 우리가 배우는 부동산학이 무엇인지를 학습하는 겁니다. 제목이 어떻습니까? 부동산과 관련된 학문인가 봐요. 네, 그러니까 부동산학이지. 그런데 이 부동산이 뭐냐 이렇게 정의를 했을 때 지금은 돌아가셨어요. 이분 김정진 교수라고 있으세요. 이분이 우리나라 부동산을 정착시킨 분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저서를 보면 부동산학의 정의가 나와 있는데 너무 거의 완벽하다 할 만큼 칭찬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그 정의를 많이 쓰고요. 저도 그것을 모델로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나봐요? 자, 어떻게 됐어요? 부동산 활동의 능률화의 원리 및 그 응용 기술을 개척하는 종합응용과학 이렇게 돼 있죠? 자, 먼저 이거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활동의 능률화 이런 표현이 있어요. 능률화. 자, 여기서부터 이제 막히는 단어가 이거 아닙니까? 부동산 활동? 아니, 내가 알기로는 부동산은 토지 건물이니까 안 움직이는데 무슨 활동이냐 이 말이야.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것은 말이죠. 이거예요. 인간이 부동산에 대해서 행하는 거예요. 인간이 부동산. 여러분, 그러니까 이 활동은 누가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인간이 하는 거죠, 인간. 포인트가 여기 있죠. 근데 이제 인간이 부동산에 대해서 하거나 또는 인간에 대해서 활동도 합니다. 네? 여기 금암동인가요? 진북동인가요? 진북동에 또 토지를 봤더니 마음에 들어. 저 토지를 내가 사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가가지고 토지야, 나 너 갖고 싶어. 오늘부터 1일이야. 그럼 토지가 벌떡이 나면서 내 주인님 그래? 어떻게 해야 돼? 그거? 정유사무소 가서 토지 소유자 만나서 계약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동산 활동을 한다 이 말은 부동산에 대한 것도 하지만 사람도 만나야 돼. 그래서 부동산에 대해서 하면 우리가 대물 활동이라 그래요. 자, 어디에 대해서? 물건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하면 대인 활동 그럽니다. 그래서 인간의 활동은 반드시 둘 중에 하나입니다. 대물 활동 아니면 대인 활동이에요. 알겠죠? 이제 부동산 활동이 뭔지 아시겠죠? 네, 이게 부동산 활동입니다. 김장을 담으면 어느 순간 장독대 뚜껑을 열어보면 김치가 익어요. 순간 익었네 라고 인식하죠. 그걸 현상이라 그래요. 현상. 지금 팬데믹 현상이 보이고 있죠? 응? 코로나.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떤 활동 등의 결과물들이 인식이 되면 현상이라고 그래요. 현상. 느낌 좀 와요? 네. 그럼 발효 현상은 그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발효 활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부동산 활동하고 비롯되는 게 부동산 현상이에요. 부동산 현상. 그러니까 부동산 현상은 부동산 활동에서 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제 뭐 정의를 이렇게 합니다. 부동산과 부동산 활동에서 비롯되는 법칙성 반복성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한 몸처럼 항상 움직인다 이렇게만 기억하세요. 오케이? 겨우 단어 하나 배웠어. 부동산 활동.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잘하겠다는 게 잘하겠다. 열심히 해봐야 되는 게 아니라 잘해야 되겠다. 여러분 부자 되는 거 그게 능률합니다. 부자 되는 거 그렇게 보시면 돼요. 따라서 이게 우리 부동산학의 목적이란 거 아닙니까? 부동산학의 목적이에요 이게. 아시겠죠? 네, 부동산의 목적. 여기 시험이 아직 안 나왔어. 부동산학의 목적은 부동산 활동의 능률화를 원대한 목표로 삼는 학문이기 때문에 이 능률화가 목적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부동산 활동과 현상 이거 배웠죠? 이걸 지금 잘하고 싶다면서요. 그러니까 이걸 연구해야지. 그래서 이게 연구 대상입니다. 이건 출제됐어요 최근에. 시험은 이렇게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부동산 활동과 부동산 현상은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에 포함된다. 이렇게 나왔죠, 참.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에는 부동산 활동과 부동산 현상을 포함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지문이. 이거 말입니다. 30년 만에 거의 나온 셈이에요. 한 27, 8년 만에. 몇 년 전에 나왔는데 그 이전까지 안 냈다는 거 아니에요, 이걸 자세히.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조심해야 돼. 목적, 연구 대상. 이 목적을 상정한 책들이 많아. 이러면 안 됩니다, 이거. 조심해야 돼. 그런데 우리가 이제 부동산학을 이렇게 부동산 활동을 하거나 부동산을 연구할 때 분야를 둘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이론 분야와 실무 분야.
그게 이제 여러분 그 교재 보면 원리 및 그 응용 기술 이렇게 돼 있죠? 네, 그래서 원리 그러면 이론 분야를 말해요. 응용 기술 그러면 뭐? 실무 분야를 말해요. 그리고 성격을 이야기하면 원리 이론 분야 그러면 과학성. 응용 기술 실무 분야는 뭐? 기술성. 이것도 말입니다. 거의 30년 가까이 출제 안 되다가 출제됐어요. 최근에 출제된 것들이 이거, 최근에. 그러니까요, 과학성하고 원리, 이론 분야, 기술성하고 응용기술, 실무 분야, 이렇게 연관지어서. 그러니까 총론이 예전에 좀 무시를 좀 했었는데요. 막상 이렇게 출제되고 지문이 등장하니까 수험생들이 소홀히 있다가 당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라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합 과학이다. 그 다음에 응용 과학이다. 사회 과학이다.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시험이 나오는 것은 이 세 가지. 종합과학이다, 응용과학이다, 사회과학이다. 이게 가장 중요해. 나머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우리가 이제 종합이라는 말을 쓰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에게 제가 100억 드리겠습니다. 100억. 이제 100억 자산가예요. 그런 상상도 안 해보고 살 거예요. 100억? Dream comes true? 100억? 자, 100억 가지고 있습니다. 상가 투자하고 싶어요. 상가 사서 임대사업을 하고 싶어. 자, 이제 그런 결심이 섰어.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상가 사야 돼. 이제 100억 들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해야 돈을 번다니까. 그런 생각을 해야. 봐봐요. 솔직히 잘 들어봐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기 전까지 여기 학원이 있다는 사실도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솔직히 나 이게 학원 처음에 몰랐다가 나중에 알고 왔다. 손 들어봐요. 봐봐 이런다니까. 우리가 그렇게 광고를 하는데도 몰라. 그러니까 자기가 관심 있을 때 보인다니까. 그럼 부자 되려면 관심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그러니까 관심을 가지라고요. 상상을 해봐요. 알겠습니까? 자, 100억 가지고 있어. 100억 어떻게 해야 돼? 아직도 결심이 안 섰어. 뭔가 행동을 해야 될 거 아니야. 100억이 있다니까 지금. 어떻게 할까? 그렇죠. 이제 일단 중개사무소 갔어. 그래가지고 물건 소개 받아야지. 맞습니까? 봤더니 사진 보여주고 막 동영상도 찍어놔서 그거 보고 계약합시다. 그래? 어떻게 해야 돼? 가야 돼. 현장에. 반드시 눈으로 봐야 합니다. 이게 물리적 측면입니다. 다른 말로 기술적 측면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동산 활동할 때는 물리적 측면, 기술적 측면 무시하면 안 되겠네. 어휴, 건물 잘 지었는지 너무 낡았네. 막 디자인 너무 노화돼 있거나 이걸 다 봐야 한단 말이에요. 그죠? 사진만 봐갖고는 안 돼요. 사진을 어떻게 믿어? 알면서. 여러분 이번에 이제 시험 보기 전에 또 사진 찍는다? 본인 맞냐고 자꾸 물어봐 주위에서. 잘 몰라요? 자, 그래서 현장에 가봐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게 지금 매가가 책정되어 있는데 그 적정한 가격인지 판단해야 될 거 아닙니까? 가격이 적정한지. 그러니까 이 부동산 활동할 때는 돈하고 관련된 걸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수요 공급비를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겁니다. 시장의 논리를 알아야 돼. 그렇죠? 네, 그렇게. 그런데 봤더니 불법 건축물이거나, 그나마 이제 미등기 된 것 같으면 등기가 가능하면 하면 되는데, 또 문제가 뭐냐? 진짜 이 부동산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팔려고, 그것도 절대 무효, 막 이런 거 걸려버리면 끝장이야, 이제. 민법을 했어야 알지. 상대적 무효도 아니고 절대적 무효면 어떻게? 골치가 아플 수가 있죠. 그래서 잘못하면 거리가 내 소유권 취득을 못 해버릴 수가 있어요. 맞습니까? 그런 것도 좀 확인을 해야 한다. 그러니까 등기가 그게 무서워 사실은. 그 이전 거 우리가 어떻게 다 알아? 그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게 쉽지가 않다니까. 근데 그걸 다 보장하려면 그것도 문제죠. 그래서 그런 건데 여하튼 간에 세 가지가 필요해요. 봐봐요. 거꾸로 이제 하겠습니다. 법률적 측면, 그 다음 경제적 측면,
기술적 또는 물리적 측면이라고 합니다. 법경기. 따라서 뭐라고요? 법경기. 따라서 부동산학은 법경기에 관련된 학문들이 다 녹아 있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민법, 공법 배워야 돼. 수요 공급 이론 배워야 돼. 공법에 건축 공법에 무관한 거 없어요. 관련 다 되어 있어.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 해야 합니다. 근데 제가 그걸 다 가르치면 저는 죽습니다. 공법, 민법 교수님들 다 실업자 됩니다. 그러겠죠? 그러니까 저는 개론 가르쳐요. 부동산 학을 다 가르칠 수 없고.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그 뭐 중개사법 관련 그분한테 물어봐. 왜 저한테 자꾸 물어보고 그래. 응? 제가 어떻게 그걸 다 가르칠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딱 가르쳐 줬어. 근데 그 과목 선생님 말씀하신 거하고 달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요? 그럼 안 되겠죠? 네, 그러니까 제가 실수할 가능성이 높지. 그러니까 저는 될 수 있으면 다른 과목 뭐 질문 들어오면 바로 차단해버려 그냥. 네? 알았습니까? 네, 월권이도 월권. 종합과학이에요. 그래서 개별과학이에요. 종합과학이라는 게 주변 학문이 다 모여있다. 인간 생활에 응용한 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론이 멈추는 거요. 인간 생활에 적용한 거예요. 인간 생활에. 그러니까 순수 과학이라고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야. 여러분 해와 달이 뜨고 지구가 자전하고 공전하는 거 인간이 한 거예요? 내가 자전의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막 뛰어가면 지구 자전의 속도가 빨라지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것은 자연과학이라 그래요. 이런 걸 연구하는 것을. 근데 아까 부동산 활동 누가 해요? 인간이. 그러니까 무슨 과학? 사회과학. 자연과학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 말이죠. 이거 말고 이거와 연관돼서 응용하고 실천과학, 경험과학, 바람직한 부동산적 전개다라는 지침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규범과학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